가난한 영국인 의사 걸리버는 외과 의사 견습공으로 여행을 하리라 믿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도중 폭풍을 만나 소인들이 사는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1726년 영국계 아일랜드 작가인 조너선 스위프트가 지은 책으로 원제는 상당히 긴 제목을 갖고 있죠. 걸리버 여행기로 알려진 이 작품의 원제는 세계의 여러 외딴 나라로의 여행기, 4개의 이야기, 처음엔 외과 의사, 그 다음에는 여러 척의 배의 선장이 된 레뮤엘 걸리버 지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원제에서 알 수 있듯이 걸리버 여행기는 사실 4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인 1726년에 첫 출간되면서 핫이슈가 된 작품이었으며 그로 인해 논란도 함께 몰고 다니게 되었는데 신랄하고 비판적인 묘사들 때문에 일부 내용이 삭제되거나 금소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1800년대 초반에 거친 표현과 풍자를 삭제하고 아동문학으로 발행하게 되었고 이 판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의 40대 전후의 사람들은 어릴 적 아라비안 나이트와 함께 토막난 작품의 대명사로 걸리버 여행기는 소인국의 모험을 담은 동화책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총 4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리버 여행기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야기 초반부의 걸리버는 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항해술, 수학,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바다로 여행을 떠나자는 제안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바다에서 큰 사고가 나며 정신을 잃고서는 어느 섬에 표류하게 되는데요.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15cm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걸리버의 온몸을 꽁꽁 묶어 놓았었죠. 릴리펫이라는 소인국들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걸리버라는 거인으로 인해 위협으로 느껴서는 그를 없애자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나 걸리버의 인성이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관찰하며 그에게 소인국의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걸리버는 영국이 아닌 새로운 나라 릴리펫에 적응하려고 9개의 조항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며 몸이 풀려나는 자유를 얻게 되죠. 몸이 풀리면서 키를 재보니 소인국 사람들보다 12배가 큰 키였는데 그로 인해 부피를 맞춰 매일 12의 세제곱인 1728인분의 음식을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한 요리사당 17인분씩 요리를 한다고 해도 100명 이상이 필요했겠네요. 릴리펫 근처에는 릴리펫과 갈등을 빚는 블레프스쿠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한중일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갈등이 자주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에는 옆 나라와 사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인데요. 이건 개인과 개인 사이도 잘 지내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듯이 가까운 국가와 사이좋게 지낸다는 건 정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죠. 한 번은 블레스푸크의 침략에서 릴리펫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릴리펫에 상주하고 있던 걸리버로서는 소인국끼리의 전쟁은 마치 레고 장난감을 보는 느낌이었죠. 걸리버는 릴리펫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왕비가 궁전에 갇혀 불에 타 죽을 뻔한 것을 걸리버의 오줌으로 구해주게 됩니다. 왕비의 목숨은 구했지만 왕비는 감히 오줌으로 자신을 구했다고 혐오감을 느끼게 되고 걸리버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게 되죠. 왕은 그래도 당신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너무 한을 품지 말라고 했지만 왕비를 추종하는 의원들의 선동으로 인해 결국 왕비 인사 측에서 걸리버의 눈알을 파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 선동의 걸리버는 릴리펫을 다 엎어 뭉개버릴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왕은 자신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명예로운 호칭도 주었던 점을 감안하여 옆나라 블레스푸크로 망명을 하게 되죠. 현실 세계에서도 국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정치 선동으로 한순간에 역적이 되는 일이 많은 예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프스코의 왕은 걸리버가 망명하니 이를 매우 반기며 며칠간 잘 대해주었는데요. 걸리버는 그가 탈 수 있는 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소인들의 도움을 받아 소인국들의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부의 내용으로 넓은 시야에서 소인국이라는 나라를 지켜본다면 현실 세계에서도 국가와 사회 제도라는 것이 많이 유치하다는 것을 풍자하고 있죠. 가령 릴리펫의 국가 내에서도 파벌이 있었는데 높은 굽 신발을 신는 높은 굽파와 낮은 굽 신발을 신는 낮은 굽파였죠. 또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경위도 계란을 뾰족한 곳부터 깨어 먹느냐 아니면 둥근 곳부터 깨어 먹느냐 논쟁이 법적으로 이어져 전쟁이 벌어지듯이 현실 세계에서도 종교라든가 다른 의견의 차이만으로도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소인국에서 탈출한 걸리버는 영국배를 만나 집으로 돌아온 후에 다시 여행병이 도저 항해를 하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료 선원들은 모두 걸리버를 버리고 도망가고 걸리버는 농부 거인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농부는 이게 웬 떡이냐고 바로 잡아먹지는 않고 걸리버를 돈벌이로 이용하게 됩니다. 거인들의 입장에서는 걸리버는 살아있는 장난감 같은 존재였으니 식탁 위에서 쇼를 보여주고 그 돈을 농부가 챙기는 방식이었죠. 작은 사람의 쇼는 금방 소문이 나서 거인 나라의 왕과 왕비까지 만나게 되는데 왕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걸리버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고 설명합니다.
거인들의 나라는 브롭딩넥으로 사람들의 평균 키가 30m 정도 되며 걸리버는 난쟁이라는 뜻을 지닌 그릴드릭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2m가 안 되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30m의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차이였죠. 쉽게 말해 아파트 많은 사람들이 모두 걸어다니며 생활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걸리버는 2년 동안 거인국에서 지내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와 벌레 취급을 당하며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점점 큰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니 현재의 자기 자신을 소인처럼 생각하게 되죠. 브롭딩넥의 왕과의 대화에서 걸리버는 영국의 정부와 관습, 종교, 법률과 학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수많았던 역사와 인과관계를 설명해 보아도 거인국의 왕의 시선에서는 그리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걸리버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브롭딩넥의 왕은 그저 영국을 포함한 일반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하는 존재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죠. 수많았던 역사적 사건들도 브롭딩넥 왕이 보기에는 그저 음모, 반란, 살인의 집합체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며 탐욕과 잔인함 등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나쁜 결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잔인하고 탐욕의 생각들이 갖가지 변명과 명분을 갖다 붙여서 정의롭게 포장을 하는 일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죠. 소인국과 거인국 다음으로 만난 나라는 하늘을 나는 나라와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중 라퓨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의 천공의 성 라퓨타도 걸리버 여행기에서 모티브를 따왔었죠. 걸리버 여행기 3부에서는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문명과 지적 성취라는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이 많고 한심한 것들이 많은 것에 대해 풍자를 하기도 하며 문명이 인간을 지배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부유한 라퓨타는 그 힘으로 다른 인간들을 압제하는 상징인데 풍자적 소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라퓨타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라퓨타는 스페인어로 창녀라는 의미를 지닌 요구로 현대사회에서 천공의 성 라퓨타 애니메이션이 스페인에선 다른 이름으로 개봉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3부의 마지막 부분에는 당시 서양에서 한창 신기하게 생각하던 동양의 나라로 일본이 등장하기도 하죠. 마지막 4부에 가서는 이제 걸리버는 선원의 신분이 아닌 선장이 되는데 역시나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또다시 다른 어떤 섬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번에 정착한 마지막 국가인 휴이넘은 소설의 피날레를 장식하듯 걸리버가 유일하게 마음에 들어하는 곳이었죠. 휴이넘은 말들이 살아가는 국가였습니다. 경마에서 보는 그 말들이죠. 그런데 이 말들은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으며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휴이넘에서는 인간을 나쁜 동물이라고 묘사하는데요. 인간이란 동물은 간사하면서도 배신도 잘하고 감정적으로도 복수도 심심찮게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걸리버는 말들의 세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추후 바다를 거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인간 사회의 모습에 경멸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 자기 집 마뭇간에서 말들하고만 지내면서 이야기를 마치게 되죠. 조너선 스위프트 작가는 17세기 후반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18세기 초반까지 영국 교회의 목사와 정치계에서 활동을 하다가 걸리버 여행기를 비롯하여 정치 종교계를 풍자한 다수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에서는 정치 권력층의 부패와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만큼 그 당시에는 금소로 지정되었다고도 하네요. 오늘은 조너선 스위프트 작가의 걸리버 여행기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